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수출 규제 또 한일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열기에 힘입어 우리 주변 일본 브랜드를 알려주는 노노재팬 같은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등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1년간의 변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정훈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워낙에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노재팬 현상, 일본 수출 규제 문제 좀 잊혀진 경향이 있어요.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건 지난해 7월 1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기도 했지만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는데요. 이후 지난해 8월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인 9월 우리 정부는 WTO에 일본 수출 규제를 제소하고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된 건데요. 지난해 11월 들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이후 변화가 없어 최근 우리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1년 지났는데 일본의 태도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 부분인 거잖아요. 처음에 돌이켜보면 수출 규제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당시에 가장 화제가 됐던 예. 것이 불화수소였습니다. 일본이 이걸 주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내 SK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기체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공정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작년 10월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투입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기술 난도가 높은 기체 불화수소까지 국산화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또 일본에 의존했던 공급망도 중국과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새 품목 가운데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분명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 국산화를 촉진하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 셈입니다. 예,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국산화 얘기할 때 얘기 나온 게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아니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관계에도 변화가 좀 생겼죠?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은 소부장 국산화와 함께 이를 중소기업의 중요성도 깨닫는 계기가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중소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대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K칩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부터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 관련 설비 부품에 대한 공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4월 테스와 유진테크 등 국내 주요 설비 협력사 그리고 2, 3차 부품 협력사들과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설비사가 필요한 부품을 선정하면 삼성전자와 설비사, 부품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관계를 일본 말고도 타국가와의 지금 진행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상생도 하는 등 산업계 변화가 지금 읽혀지고 있는데 또 이제 국민들의 불매운동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양국 간 왕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부산과 일본을 잇는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객 수를 보면 불매운동 여파를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일본과 부산을 이어주는 항공기와 여객선은 점차 줄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노선은 총 11개였는데요.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해 11월 6개까지 줄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이던 올해 4월에는 1개만 남아있다가 코로나로 김해공항 국제선이 완전히 셧다운된 뒤부터는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는 현재 한 편도 없습니다. 바닷길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3월까지 9개월 동안 바닷길로 일본을 간 여행객은 2018년과 2019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74%가량 줄었습니다. 하늘길, 바닷길 모두 다 지금 끊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부산 지역 관광업계의 타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이쪽은? 네, 부산은 전체 관광객 중에서 일본인 비중이 20%가 넘어서 한일 갈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여파가 걱정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한국 관광을 생각할 때 서울이나 제주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부산을 선호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도 부산을 좋아했던 건데요.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본인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습니다. 역시 한일 갈등의 여파가 확인되는 부분인데요. 다행인 것은 일본인 관광객 감소가 부산 관광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체 관광객 수는 오히려 4.2%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갔던 비프광장이나 자갈치 시장 등은 피해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 관광객의 점유율을 낮추고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면 외교적 문제로 인한 부산 관광의 여파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그 1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